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데이터하는 게 더 재밌다. 저는 개발이라는 직업을 한 2번째나 3번째 정도로 좋아하면서도 저는 뭐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나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는 것이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MBTI가 좀 자주 바뀌어서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I인데요. 좀 내향성의 성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데이터하는 게 더 재밌다. 이런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저희들끼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진득하게 앉아서 아무래도 분석하거나 뭐 컴퓨터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앉아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향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업계에 계신 분들 좀 만나서 얘기 나눌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 누가 봐도 이제 굉장히 높은 커리어를 갖고 계시거나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께서 나는 아직 멀었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너무 할 게 많다. 뭐 맨날 매주 뭐를 스터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반성도 하고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향상심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나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데이터 관련 업계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셔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실 건가요? 저는 어릴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고 저는 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어릴 때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작가가 가진 성향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혼자 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 아웃풋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 아웃풋이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문서나 뭐 이런 것들로 결과물을 남길 수 있다든지 이런 점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성향적으로는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뭔가를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게 이제 분석 결과들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보람찬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일은 계속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수 준비물, 이템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인 티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눈이 좀 좋은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1.0이 넘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일할 때는 안경을 쓰거든요. 제 원시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노안이 전 20대부터 왔어요. 이미 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왔는데 그래서 뭐 눈에 좋다는 건강 관련된 것들 뭐 드시거나 아니면 안경을 사용하시거나 바른 자세로 모니터를 보시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손목에 좋은 거,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쓰실 때 손목에 좋은 것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디스크에 좋은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스트레칭 용품 같은 것들도 사무실에도 두고 제 자리에도 두고 뭐 집에서도 늘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이템에 대해서는 건강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개발자가 되실 것인가요? 저한테 있어서 이게 개발자라는 직업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인 부모님께 자립한다라는 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기는 해요. 개발자라는 직업은 다행히 이제 너무 재능이 정말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어떤 연봉을 보장을 해주는 직업이었고 그만큼의 이제 직업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직업이었거든요. 저는 개발이라는 직업을 한 2번째나 3번째 정도로 좋아하면서도 그게 하필 사회의 수요도 있었고
또 급여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태어나는 게 뭐 10년 뒤, 100년 뒤에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는데 그때 다시 태어났을 때도 제가 최소한의 부모님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이면서도 제가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 좋아하는 일이면은 선택할 것 같고요. 그때 뭐 봤는데 좀 개발이 도저히 뭐 제가 경제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없는 직업군에 속한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직업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자로 취직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인 것 같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을까요? 인데요. 그 당시에 그 나이 또래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되라는 게 시대마다 좀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 또래 치고는 좀 1, 2년 늦은 취업이었습니다. 10년 뒤인 지금 시대로 돌아보면은 30이 평균 취업 나이라고 치면은 한 32살, 33살도 취업을 해도 괜찮다 주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뭐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의 지인한테 베스트 프렌드한테 야, 그 친구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친구 좋아해도 될까? 고백해도 될까라고 물어봤는데 그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 너 고백하면 차일 것 같으니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럼 나 쟤 좋아하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면 그게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이 너보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포기하면 그게 평생 가져가야 되는 직업군으로서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요. 뭐 저 되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환경이 이런데요.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어색한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도 되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도 개발자라는 직업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더 좋은 질문일 것 같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질문을 날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본인의 환경과 관계없이 개발자라는 직업을 선택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지의 MBTI는 무엇인가요? 로지 아빠신데 로지가 대표님과 닮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로지 MBTI는 ENFP입니다. 그래서 재기발랄 활동가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설정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닮은 점은 제가 ESTP인데요. 저랑은 상극으로 이렇게 MBTI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닮은 점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닮지 않았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조금 민감한데 로지가 올해까지 번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로지가 작년 7월부터 로지가 좀 CF에서 활동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한 10억 이상 좀 7월 이후부터 한 10억 이상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그거에 약 2배 정도 목표로 지금 로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커스 X에 소녀 가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로지 말고 또 소속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들 목까지 지금 로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를 닮은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도 가능한가요? 버추얼 휴먼을 만들 때 가장 쉬운 게 있는 사람 그대로 3D 스캐닝 받아서 만들기 가장 쉽습니다. 로지처럼 없는 얼굴을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사람을 그대로 만든다는 거는 가장 쉽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닮은 인플루언서, 똑같은 인플루언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항상 또 뽀샵 하는 것처럼 눈도 크게 해달라고 항상 이런 요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드신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게 장녀인 로지한테 가장 크게 애착이 가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 회사의 수익을 많이 안겨다 주기 때문에 로지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지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가 기억나시나요? 인스타 게시물에서 반응이 좋은 거는 연예인들하고 좀 같이 콜라보 사진을 찍을 때 좀 좋았고요. 그래서 배우 아이린 씨하고 협업을 한 게 저희가 액추얼과 버추얼의 만남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같이 휴먼하고 작업한 콜라보였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팔로워들도 반응이 좋고요. 저희 쪽에서도 크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표님의 세프 2022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기만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지만은 다른 쪽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줘야 자신만의 분야들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버추얼 휴먼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